자, 원인 분석 기법. 현대카드에서는 마켓플레이스, 즉 관점 고려의 장터를 만든 제도가 있다. 회사의 모든 임원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강당에 모인다. 그날만은 모두가 노트북을 들고 한 공간에 모여 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의 영업팀은 항상 바쁘다. 관리팀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나 행정 업무에 소홀할 때가 많다. 이에 대해 관리팀은 나가서 돈 좀 벌어 온다고 영업팀이 회사에만 앉아있는 관리팀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다.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책이 달라진다. 영업팀에 대한 비난의 대신 영업팀 현장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기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서로 다른 부서끼리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을 교류하는 것은 필수이다. 물론 서로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관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보도 되게 중요해.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게 되거든. 나도 이렇게 보면은 혼자 쓰는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해봤어.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책에 따라서 개인 사무실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같이 이제 부서와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 사무실이 나올 때도 나는 오히려, 같이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럴 때가 많았어. 왜냐면 정보가 많아야 되거든. 정보가 많으면은 내가 다른 일들을, 어차피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한 게 없어져 일단.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우리 팀원 부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요즘의 이슈, 요즘 우리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고 상황 판단을 빨리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어떤 팀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날을 딱 정한다는 건데,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서 이것 좀 어려워. 그치? 코비드-19 결국은 그냥 막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이 인터넷과 뭐 IoT, 뭐 사물 인터넷 마냥 모든 것이 이제 그 디지털 그 인터넷으로 모이는 세상, 아니, 온라인으로 모이는 세상, 뭐 회의도 마찬가지, 인터뷰도 마찬가지, 다 이제 요즘 줌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스스로가 노출돼야 되고, 그 환경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 특성 요인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cause effect diagram이라고도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와 특성, 그것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서 착안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림을 특성 요인도, 자, 상호 관계 그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상호 관계 그림을 특성 요인으로 표현을 한다. 특성란의 문제의 특징을 대표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기록하고,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범주하여 기록을 한다. 각 요인별 범주 특성 문제에 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세부 원인을 기록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면서는 별로 적용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진짜 내가 근무하는 이 제대, 이 단계보다 더 큰 거를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때 이제 참모총장이나 이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의 어떤 그 제대하고는 맞지 않거든. 그러면은 더 큰 어떤 그 정보를 분석하고 내가 이 업무 보고서,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세부별로 쫙 나와야 되거든. 이런 거를 작성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쫙 펼쳐져서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계획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물론 이걸 매트릭스, 월별, 일자별, 추진계획 쭉 작성을 해야 되는 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업무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향후 10년, 향후 20년, 여러분들이 향후 20년 생각도 잘 안 할 것 같아. 일단 제발 어디 좀 붙었으면 좋겠어.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잖아. 이럴 때일수록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걸 적어보면 되게 편해. 이런 식으로. 원래의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여기다 듣고, 여기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각각 집어넣고, 그럼 이 요인들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적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나와.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향후 10년까지는 내가 요 정도까지 하고, 10년도까지 10년 안에는 이걸 하고, 내가 한 5년 안에는 내가 이거를 하고, 1년 안에는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다란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나 뭐 해야 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특성 요인도 상호관계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졸업 후, 여기 딱 나오네, 그치?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가정을 한다. 이 문제, 취업 또는 진학 준비 부족에 대한 원인을 다음 특성 요인들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팀원들과 공유하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취업 준비 부족 여러 가지야.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첫 번째,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지. 안전 관련된 뭐 행안부에 있는 여러분들 뭐 소방관 아니면은 행안부 이 행안부가 보면은 밑에 경찰도 있어. 그러면은 뭐 소방관, 경찰 뭐 이렇게 쭉 이러는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이지. 아니다. 나는 공무원 중에서 회계 특정직. 나는 회계나 뭐 이런 게 뭐 기재부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되겠다. 관련된 회계, 경영, 뭐 경제에 해당되는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 아, 아니야. 여기 공무원 여러 가지 있다. 한국은행 뭐 이런 것도 있네. 아, 아니야. 나는 이런 공무원보다는 뭐 기업이야. 근데 어떤 기업? 아, 전자? IT? 아니야. 자동차? 아니야. 항공?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분야별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몇 가지를 집어보는 거야. 소방관, 기재부의 공무원, 그다음에 나 항공하고 전자 자동차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그치?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정비 기능사 2급을 따야 된다. 뭐 몇 시간 정비 이거를 인수해야 되고 뭘 따야 되고 뭐 이렇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 안 되네.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다른 거 넣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자동차, 항공 요것도 조금 내가 해볼 수 있겠다. 2번. 기재부 내가 지금 당장 회계시험 보고 뭐 세무 자격증 따고 이거 좀 어렵겠다. 뭐 이런 거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고 또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나오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작성, 제출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난 이렇게 과제가 나올 때가 너무 좋아. 자, 파레토 그래프. 파레토 법칙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된다면 이 균형이 되기 전에는 항상 변동이 생기잖아. 뭐 위, 아래, 옆,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데 파레토 효율 최적의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가 변동이 안 되고 균형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파레토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핵심 원인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측정 단위, 점유율, 금액, 건수 등과 기간을 설정을 한다. 데이터를 수집한다. 항목별 데이터를 비교하고 크게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한다. 중요도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 그 다음에 작은 빈도의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가장 우측에 기입을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측정값에 따라 높이를 맞추어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고 누적,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색상 분량이 가장 중요하고 잉크 분량이 가장 중요하고 문자 불정확, 그다음에 접착 분량, 불명확, 불접착 분량 이런 것들이 이 중요도 순으로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몇 건이지 건으로 나타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서 결국 파레토 그래프 이렇게 원으로 반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뭐 높이에 따라 맞춰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 요게 이제 누적이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는 잉크 분량의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접착 분량의 차이, 뭐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거겠지. 결국은 이렇게 합치게 되면 100%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네. 이 그림만 봐도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보고서에도 잘 쓰이진 않아. 학습 내용 요약해보면 원인 분석은 이슈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된다. 핵심 이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정보 관리는 계획, 수집, 분석, 활용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사실지향적 사고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객관적 사실에 두는 것으로서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한 모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능한 상식과 주관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지향적 사고 되게 중요하지. 특성 요인도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여러 개 나온 거에 대한 결론까지 한번
과제 제출 또는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 특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는 요인의 차간의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 그림으로 나타내어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파레토 그래프는 뭐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뭐 하는 분석 이러한 것들이 있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럼 오늘 원인 분석에 대한 거 특성 요인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작성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 자, 오늘도 고생했고 우리 나중에 또 만나.